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 언론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가 대중적으로 먹히기 시작한 것이 바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네. 영화 아수라와 이재명 대통령을 교차 편집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조폭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방송을 했던 거예요. 네. 이때부터 이제 악마화가 대중적으로 먹히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퍼뜨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장영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대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확정지었죠. 예, 확정이 돼버렸어.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폭 연루설은 그러니까 거짓으로 대법에 의해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사실을 바로잡는 추후 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관련 내용 글을 올렸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합니다.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 후 이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 PD는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이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전 국민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 보도를 안 했을 리 없겠죠?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네. 관련 SNS 글이 올라오고 온라인상에서 저에게도 사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사과를 제가 좀 드리고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이 경우인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 사과를 드리는 시간을 좀 짧게나마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네. 저는 거기 이제 출연자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12일 저널리즘 토크쇼 제2 풀버전 지금도 여러분께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에 그날 방영된 방송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만 비판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방송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비판으로 인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신뢰도도 높았고 그리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그 발언을 하는 와중에 제가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었음을 지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그 악마와의 동조했던 것은 결코 아니고요. 다시 여러분께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네. 영상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요. 풀 버전이 남아 있습니다. 1시간 내내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된 비판의 내용을 담았던 것이고 마지막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응원했던 저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도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혔죠. 네,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SBS가 2024년에 제정해 시행 중인 SBS 저널리즘 준칙을 준수하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 SBS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오히려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노조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시했는데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 대통령은 언론 자유에 재갈 물리는 발언을 중단하라.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네. 네. 뭐 여기 언론학자분도 계시고 또 방송 진행하셨던 분도 계시고 다들 언론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관련해서 자유롭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이야기를 시키세요. 전문가도 아닌데. 이 SBS 노조가 언론 노조 SBS 본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이제 민주노총 산하기관인데 제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때 느꼈던 점인데 MBC 노조를 제외하고는 뭔가 좀 이제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자주 들어요. 근데 물론 MBC 노조는 한때는 보면은 이재명 정부도 비판하기도 하고 민주당 정부도 비판합니다만은 아, 참 노조답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도 받는데 지금 YTN도 그 윤석열 정부 때 일을 겪으면서 노조가 했던 이 태도라든가 조금씩 뭔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고요. SBS 그 당시 저도 이제 출연을 할 때인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주영진 앵커가 MBC에서 바이든 날리면 발언했던 걸 가지고 주영진 앵커가 잘렸어요. 주영진 앵커는 스스로 사석에서 자기 그 약간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날리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MBC에 강한 압박은 정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강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보도했어. 우리도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취지였어요. 예, 그런 SBS는 식으로. 왜 예. 우리도 했는데 똑같이 MBC만 찍어서 그렇죠. 그 MBC는 왜 탄압하냐. MBC만 그렇게 공격하느냐. 네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SBS 노조가 뭘 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윤석열 정부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동료 언론사인 MBC하고 같이 싸워줬는지 이런 거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자꾸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민주화의 시대 그다음에 노동운동의 시대가 어느 정도 좀 퇴조하면서 개별 노조가 특히 이제 언론사 노조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네. 자, 저널리즘 비평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SBS 노조 성명을 딱 놓고 이 성명이 참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했잖아요. 네. 네, 언론은 이렇게 길들이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면 실제로 언론을 길들이고 싶다면 그냥 그 길들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냥 공개적으로 과욕이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가면서까지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의견 표명을 한 건데 네. 이 정도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이렇게 규탄을 한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SBS 노조 성명을 보면서 진짜로 이상했던 거는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면 검증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폭이 연루가 돼가지고 마치 어떤 특혜를 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네, 당시 그것이 네. 알고 싶다가 그러면 그 보도는 어떤 점에서 정당했다라고 이 성명서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딴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예. 그동안 얼마나 뭐 이런저런 노력을 잘 했고 공익적인 보도를 했는지를 강조하고요. 네. 그래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렇게
조폭 연루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SBS 사측과 그것이 알고 싶다 입장문이 먼저 나왔잖아요. 네. 사과한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SBS 노조 성명을 전문을 어디에 두요? 저는 여기에 반발을 하려면 SBS 노조에서 사측이 뭐 이를테면 제작진과 혹은 노조와 상의도 없이 이런 사과문을 섭부르게 빨리 발표했다. 그래서 경영진과 사측을 비판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성명 어디에도 네. 사측과 그 전에 발표된 입장문을 비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길들이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순수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특정하게 이 사안 자체를 SBS에 대한 어떤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짜려고 나온 입장문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이 언론 길들이기를 사실은 SBS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불이익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자, 언론 길들이기를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언론 길들이기는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거버넌스를 흔드는 겁니다. TBS 돈 안 주고 이사회 다 박살냈죠. YTN 아예 사주를 교체해버렸죠. MBC 같은 경우도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회와 사장까지 탑다운으로 쫙 날리려고 했어요. 네. 이런 게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이게 근데 MBC, YT에서는 성공하고 TBS에도 사실상 성공했죠. 네. MBC에서 실패했어요. 권태선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박문진 이사들을 다 날리려고 했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등등등 이런 분들이 너무 거칠게 해서 법원에서 전부 다 가처분은 인용해서 다 제자리를 복귀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뭘 했느냐. 표적 징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표적 징계의 대표적 희생자가 뉴스아이킥이었습니다. 뉴스아이킥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수십 건을 날렸고 지금 2심까지 가면서 한 15건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다 이겼어요. 맞아요. 다. 이렇게 해서 MBC도 부담을 느꼈고 저 제작하고 있는 그 제작진들, PD들부터 시작해서 작가들도 엄청난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자의반 타의반 먼저 자리를 떴던 거라고요. 그 덕분에 사실 그 그 덕분에 프로그램이 제가 국회의원이 되긴 더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뉴스아이킥은 맞아요. 더 잘 됐어. 네. 그리고 그 뉴스아이킥도 지금 뭐 윤석열 더 잘 되고 덕분이네. 했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과 원하는 이동관 그러니까 덕에 권력이 뭘 하려고 했을 때 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네. 그렇죠. 반대로 돼 반대로. 그러니까 언론 더잘 됐어. 길들이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예 YTN 같이 그냥 유진해도 넘겨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언론 길들이기예요. 대통령이 SNS 글 쓴 걸 가지고 언론 길들이기다라고 얘기하는 거 엄청난 과장이고요. 까놓고 얘기해서 SBS는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시사 프로그램 관련해서 징계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SBS 노조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정말 단 1의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단 1의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지가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비겁한 성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MBC 기자들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못 탔잖아요. 맞습니다. 민항기 타고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경향하고 한겨레 기자들은 같이 동조한다는 차원에서 민항기 타고 갔습니다. 맞아요. 그 SBS 기자들은 뭐 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민항기 타고 잘 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SBS는 윤석열이 내란 일으켰을 때 단전단수 언론사 대상이 안 됐을까요? 대상은 아니었죠. 네. 그거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은 그 방송사별로 법조팀, 뭐 사회팀, 정치팀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사실 SBS 법조팀은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곳 중에 하나예요.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오늘 사실 그 권양숙 여사가 검찰개혁 끝나고 갔던 이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 붙들고 울었어요. 왜 우셨느냐? SBS가 논두렁식의 단독 보도 네. 최초 했던 데가 SBS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소위 그 조국 사태라고 했던 이때도
압수수색도 안 끝났는데 압수수색에서 위조된 직인이 나왔다. 정경심 교수. 이것도 SBS 단독 기사였어요. 미래를 보고 기사를 쓰시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나요? 저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런 SNS를 쓰면 기자들도 현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려면 언론 길들이기라는 말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 길들이기를 어떻게 했는데 SBS는 어떻게 물론 징계 받은 것도 몇 개 있긴 합니다만은 왜 피해 갔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말씀드린 논두렁식의 직인 위조, 미래를 내다본 보도 이런 보도에 대해서 SBS는 어떤 태도를 보였냐. 네. 지금도 그 기사들 그냥 올라가면 그 기사 검색해서 그 기사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네. 괜히 저 때문에 좀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굉장히 그 알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지만 저널리즘 토크쇼 제2를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앞으로도 두고두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당시 상황에서 그 알을 비판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그 알을 비판하면 또 이재명 지사를 편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그거를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거는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대변인 김기표입니다. 오늘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보에도 탄압 타령하는 적반하장, 언론은 성역입니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당시 허위 주장을 폈던 장영하 변호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이후에야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정치적 생명에 치명상을 입히려 했던 오보는 100번 1000번의 사과라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이 참담한 사태 앞에서도 언론계의 자성은 없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는 정당한 사과 요구조차 언론 길들이기,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허위임이 확인된 사안에 대한 책임 요구마저 탄압으로 호도하는 것은 진정한 언론의 자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깊은 자기 면책의 늪에 빠져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현주소입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는 언론의 보도는 최소한 사실일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 권위와 신뢰를 도리어 악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이라는 본부는 뒷전인 채 본인들이 설정한 프레임에 맞춰 사실을 선별하고 왜곡하는 답정너식 보도가 된다면 정론 직필이 아니라 오론 곡필입니다.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뜻이지 허위 사실을 마음대로 유포할 면책특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팩트체크 부실, 익명 취재원의 남용, 포털용 클릭 장사와 자극적인 제목 장사 등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를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언론 탄압 프레임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상실했다면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입법적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폭 연루설을 퍼뜨렸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추악한 민낯이 대법원 판결로 마침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놓으려 했던 것이 밝혀졌음에도 사과 요구를 언론 탄압이라 우기는 노조의 행태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특정 프레임의 사람을 가둬놓고 괴롭히는 모습이 언론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언론도 이제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